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이거죠. 그 GEO 오브젝트가 있어가지고 여러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는데 버추얼 함수로 순수 가상 형태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순수 가상 함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추상 클래스라고 얘기를 드렸고, 추상 클래스가 되면 직접적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G 오브젝트로부터 상속받은 뭐 서클이라든지 서클 1, 2, 3 뭐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서클 1, 2 그다음에 라인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뭐 다양성 타입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적 다양성을 만든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요 코딩을 딱 이게 순수 가상 있고 상속받은 이런 녀석들이 있으면 줄거리는 뻔해요. 실제로는 무슨 얘기냐면 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벡터에다가 뭐를 넣으려고 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GEO 오브젝트를 넣으려는 거죠. 얘에 대한 포인터를 줄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포인터가 아니고 그냥 타입을 넣지는 못해요. 넣을 수는 있긴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벡터 안에서 그 다양성 타입 서로 복사 작업을 이렇게 왔다 갔다 복사 작업을 하잖아요. 복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생성이 발생하게 되면 가상함수 테이블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요. 어쨌든 간에 뭐 99%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죠. 뭐 푸시백 해서 뷰해서 서클 이렇게 서클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인스턴스를 이렇게 GEO 오브젝트는 만들 수 없지만 상속받은 서클은 가상함수, 순수 가상함수를 다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이렇게 라인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반복문으로 뽑아오는 거죠. 이 뭐 P를 데이터스에서 그럼 데이터스에서 뽑아온 타입은 뭐냐면 GEO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 타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포인터에 드로우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나갈 때 어떻게 여기 얘가 종료하는 시점이 있겠죠. 객체를 없애야 되는 순간이 올 테니까 객체를 없애는 나가기 전에 여기서 뉴 했으니까 딜리트 하려는 거잖아요. 딜리트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오토에서 다시 P하고 델타스에서 아직하냐면 딜리트 P 이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렇지라고 이해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C++ 관점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이거는 게 딱 느낌이 오면은 그냥 다양성 타입에 대해서는 한 50% 이상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용해? 그에 대한 걸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C++를 다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어쨌든 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이런 생각, 여기다 스마트 포인터를 쓰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 포인터를 쓴다고 그러면, 쉐어드 피트리언? 유니크 피트리얼을 쓴다 하더라도, 실제로 얘 타입하고, 서클 타입은 다르잖아요. 서클은. 유니크 GU하고 유니크 피트리얼은 서로 다른 타입이고 상속관계가 아니거든요. 상속관계는 GU 오브젝트하고 서클이 상속관계이지 유니크한 타입이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유니크 피트리얼 쓰지는 못해요.
스마트 포인터를 순수하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코딩이 굉장히 많아요. 버추얼해서 상속받아서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 집어넣고 걔를 여기 보면 들어오라는 명령을 통해서 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언급해 볼게요. 위에 거를 우리가 저기다 붙이고 얘기를 할게요. 동적 다양성 이렇게 사용하는 대부분의 코딩은 이런 식으로 가상함수를 만들고 상속받는 이런 구조는 역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역할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이 컨텐의 역할을 해요. 이 녀석이 여기 GEO 오브젝트 녀석이 하이 컨테너 역할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GEO 타입이 실제로는 서클 1도 의미하고 있고 라인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서클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이 GEO 오브젝트 자체가 어떤 그 컨테이너에다 넣어서 한 번에 모든 얘를 통해서 여러 개의 타입을 서로 다른 타입을 마치 하나의 타입처럼 보이게 해서 타입을 컨테이너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타입 컨테이너 역할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 여기서 꺼내서 쓰는 요 P는 실제로는 서클이 될 수도 있고 서클 1이 될 수도 있고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상함수를 통해서 유행하는 경우 하이 컨테이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역할적으로. 내 소리가 울리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드로우예요. 드로우가 이제 문제인데, 이 드로우가 보면 이렇게 가상함수를 만들어서 CEO 오브젝트가 가상함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파생 클래스가 걔를 구현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결국 파생 클래스는 드로우라든지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는 두 개의 멤버 함수를 구현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파생 클래스가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뭘 하는 거냐면 일종의 제약을 거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명시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제약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딱 이거 지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적 타향성을 이런 식으로 가상함수를 만들고 순수 가상함수를 만들고 상속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명시적으로 타입을 의 역할도 있고 동시에 인터페이스를 제약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STD 벡터에다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타입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타입이 여러 개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 드로우를 통해서 걔를 콜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해요. 이렇게 타입 컨테이너의 역할과 인터페이스를 제한하는 역할을 갖는다. 요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적 타입에 대해서는, 동적 다양성 타입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여기서 서클하고 뭐 여기 Z도 있네. Z하고 라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GEO 오브젝트로 서클 1이나 라인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있어요. 뭐 A라는 타입이 있어요. A에다가 곧바로 푸시백해서
서클도 넣고, 예를 들어서 T에 푸시백해서 라인도 넣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라인 자체가 들어가길 원하고 서클 자체가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라인 이 GUO 오브젝트는 지금 그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 그래비티 있으니까 뭐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릴 수는 있는데 무게중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무게중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릴 수는 있지만, 뭐 이런 타입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 GUO 오브젝트라는 요 클래스 타입이, 이렇게 추상화 클래스가 굉장히 뭐냐면 좀 어떤 타입이 등장하게 되면, 새로운 타입이 등장하게 되면 얘가 자기가 어떤 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쉽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달릴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달리다가 날아가는 객체가 생겼네요. 그럼 또 달리다가 날 수 있는 기능에 또 인터페이스 또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냥 자동차는 자동차였던 거고, 자동차 에어플레인은 자동차면서 에어플레인이었던 거고, 그냥 두 개가 실제로는 자동차는 자동차고 자동차이면서 날아가는 건 서로 다른 타입이었단 말이죠. 원래는 두 개가 유사하게 겹친 것 뿐이지. 그런데 걔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터페이스로 규정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 이 인터페이스, 이 추상 클래스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속관계를 계속 형성을 시켜야 되고, 희한한 타입이 생기면 또 상속관계를 또 그에 따라 재조정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C++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객체 지향 기반으로 동적 다양성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관계가 너무 많이 복잡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동적 다양성 타입은 하이 컨테너의 역할과 인터페이스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얘를 쓰고, 만약에 얘를 뭔가 이 동적 다양성을 새로운 형태로 어떤 유사한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역시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타입 컨테너인데, 타입 컨테너의 역할을 뭔가 대체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시적인 인터페이스 부분도 대체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템플릿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타입 컨테너의 역할은 뭐로 하냐면 버라이언트로 하게 돼요. 이제 새로 추가됐죠. C++ 버라이언트 타입이 추가됐거든요. 이 녀석을 보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제가 가지고 있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타입은 그 인티저하고 플랫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인티저하고 플랫을. 근데 인티저하고 플랫이 뭐 특정으로 상속받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인티저는 인티저인 거고 플랫은 플랫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얘가 이 V하고 W에는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냐면, 인티저 타입도 넣을 수가 있고 W 타입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가 똑같아지죠. 아까 말한 이 부분에서 이 부분하고 똑같아지죠. 여러 개 타입을 넣을 수 있다. 타입 컨테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원했던 코딩은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 하기로 원했던 코딩은 여기 있는 가상 클래스가 필요 없고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서클은 서클대로, 그 다음에 라인은 라인대로, 그렇지만 걔네들이 버라이언트 타입 안에서는 서로 넣을 수 있게, 타입 컨테너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으로는 뭐냐면 실제로 이 버란드 타입은 들어가 있으면 곧바로 다 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들어가 있는 타입을 비지터라고 하는 게 있죠. 비지터는 계속 발전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 얘도 보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인티저, 롱, 더블, ST, 스트링을 다 넣을 수 있는 타입 컨테이너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얘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녀석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어디 넣었어요? 벡터에다 넣었잖아요. 벡터에다 넣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타입을 벡터에다 계속 넣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10을 넣게 되면 인티저 타입으로 푸시백이 되는 거고 15.L을 넣게 롱 타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벡터 안에는 인티저 타입의 버라이언트, 롱 타입의 버라이언트, 더블 타입의 버라이언트, ST 스트링 타입의 버라이언트 들어가 있는 거죠. 타입 컨테이너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토로 꺼내요, 얘를. 이렇게. 꺼낸 다음에 그 꺼낸 값을 어디로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죠. 버라이언트다가 이렇게. 그럼 V가 여기서 꺼낸 값이잖아요. 꺼낸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요게 V잖아요. V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쪽으로. 그럼 요 값이 여기 지금 람다잖아요. 람다 여기 오토 썼잖아요. 그래서 얘가 V가 인티저면 이 오토가 인티저가 되고 롱이면 롱이 되고 ST 스트링이 돼요. 그쵸? 원래 이렇게 그대로 살았단 말이죠. 이걸 원했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얘가 뭘 할 수 있냐면 타입에 따라서 얘가 롱이면 롱에 관련된 함수로 콜, W면 W로 관련된 거로 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 아규먼트가 뭐가 들어오냐면 아까 그 타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얘가 인티저가 들어오면 인티저잖아요. 인티저 타입이면 얘가 콜 되는 거고 얘가 롱이면 얘가 콜 되는 거고 여기 지금 if const expr이잖아요. 이렇게 고 이렇게 즉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대부분의 언어가 구현하고 있는 동적 다양성을 컴파일 타임으로 땡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타입은 다 된단 말이죠. 기존의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우리만의 스크립트 언어들은 대부분 어떤 리스트라는 게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다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모든 타입은 다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거로부터 상속받기 때문에 모든 건 오브젝트 포인트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td 오브젝트에서 집어넣는 거, 동적 타입 형태로 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모든 언어들, 지금 대부분 언어들은. 그렇지만 C++ 지금은 어떻게 되냐, C++에서 동적 타입도 지원하지만 정적 타입에 대한 타입 컨테이너 지원을 하고 걔를 다시 디스패칭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죠. 조금 전에 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해를 못하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이 타입 컨테이너에서의 역할 요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뭘 하는 거냐면 명시적인 제약을 거는 거잖아요. 인터페이스를 제약을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굳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들어가는 길을 각각 다 뽑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솔직히 제약을 안 걸어도 돼요. 다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제약을 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것이 CRTP를 사용하게 돼요. CRTP 관련 예를 하나만 보여줄게요. 제약 거는 거. CRTP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 제가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고 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구조를 딱 보시면 CRTP 구조는 딱 이런 구조예요. 하나의 템플릿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걔가 파일네임 T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상속해요. 상속하는 녀석이 얘가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파생 클래스잖아요.
근데 이 드라이브 클래스가 어디로 전달이 되어지냐면 여기로 전달되어져요. T로. 다시 돌아서 보면 이 베이스와 클래스 T하고 관계는, 얘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지금 이 코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얘로부터 상속 받았는데 얘가 차일드란 말이에요. 파생 클래스란 말이에요. 근데 파생 클래스가 다시 분모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면, 얘의 두 개의 관계를 보면, 즉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면 이들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형성되냐면, 얘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그리고 규약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OBJ는 static test T로 이렇게 다시는 바꿀 수가 있겠죠. T에 대한 포인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자신이 아버지고 아버지로 상속받은 이 디스는 실제로는 요 드라이브 클래스일 거예요. 드라이브 클래스인데 타입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베이스 클래스를 보고 있으니까 베이스 클래스 타입을 자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테스트를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소리는 뭐냐면 자식은 뭘 구현해야 된다면 요 함수를 구현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다시 이게 베이스 클래스에다가 차일드를 보냈는데 그 얘 자식 얘로부터 다시 뭘 꺼내면 차일드를 꺼내와서 차일드에서 인풋 테스트를 하라 했으니 결국은 드라이브들은 인풋 테스트를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즉 이렇게 뭘 할 수 있냐면 부모를 그 특정 이런 식으로 TRTP 요걸 CRTP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어떻게 만드냐면 자식한테다가 베이스 클래스부터 상속받은 녀석들은 다 뭘 구현하도록 하냐면 인플 언더바 테스트를 구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콜하면 얘의 인플이 호출되는 거예요. 자식이 구현할 인터페이스를 제약을 해주거든요. 요거 꼭 구현해야 돼. 이렇게 제약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가 똑같잖아요, 지금. 프로 해야 돼. 그쵸?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정적 타입으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정적 다양성을 구현할 때 정적 다양성의 형태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 버라이언트 타입으로 타입 컨테너의 부분을 구현하고 CRCP 필요하다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명시적인 인터페이스를 제약을 걸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필요했던 구문은 이런 식으로 뭐이면 뭐 이게 더 합리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뭘 하냐면 인티저는 인티로서 대우를 하는 거고 롱은 롱으로서 대우를 하는 거고 더블은 더블로서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동적 다양성 타입은 서클도 있고 라인도 있는데 얘네들 모두 다 너는 너의 개인적인 취향은 관심 없어. 오직 너는 GEO 오브젝트를 보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취향을 없애고 모든 걸 규약화해서 규약 안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이 사라지다 보니까 거꾸로 개인을 살려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제대로 못 쓰는 거죠. 다시 원래도 타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자기 타입 속성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은 비행기도 버라이언트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어요. 탱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존의 그 동적 함수에서는 다 상속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제약에는 이거는 자기 타입은 자기 타입대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속도가 엄청 빨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속도 그 표현한 거로 따지면 그 가상함수를 사용하는 거는 그 운동장에서 공 하나를 찾는 거하고 비슷하대요. 운동장에서 그만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얘는
방 안에서 공 찾는 정도의 속도예요. 요거는 훨 빨라요. 타입대로 타입이 다 분기시켜주잖아요. 얘일 땐 얘, J일 땐 J. 타입으로 분기시키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미리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훨 빨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적 타향성에 대한 원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알게 되면 뭐 사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동적 다양성이 아니라 정적 다양성의 형태로, 즉 타입 컨테이너를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CRCP를 통해서 명시된 인터페이스를 지정한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거는 뭐냐, 우리 정말 원했던 거는 GEO 오브젝트로 보기를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서클하고 라인을 제어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그네들이 마치 내가 원하는 하나의 테두리 내에서 서클도 그리고 라인도 그리길 원했던 거지, 그 위에 있는 GEO 자체를 쓰고 싶은 생각 실제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구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현된 거예요. 실제로는 라인은 라인대로, 서클은 서클대로, 기존에 위에 있던 가상함수 때를 싹 날려버리고 본체로만 걔를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네들이 벡터라든지 버라이언트가 딱 결합하게 되면 마치 한 팀이 되잖아요. 한 팀이 서로 다른 타입인데 마치 하나의 곳에 딱 모여서 이하 집산할 수 있잖아요. 드림팀 딱 모여서 할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개별적이지만 서로 연관을 맺고 있지 않지만 걔네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치 하나처럼 어떤 형태의 팀이든지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존의 동적 다양성은 모두 어떤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상속받고, 안 되면 또 상속받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전처럼 하게 되면 그런 관계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즉 필요 이상의, 따지고 보면 추상화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추상화였다는 거예요. 점점 C++는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정적 다양성이 아니라 동적이 아니라 정적 타입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 타입에 따라서 모든 걸 분기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타입에 의해서 무엇을 호출할지,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다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실제로는 가상함수가 아니라, 가상함수 안에 여러 가지 타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개인의 어떤 취향은 다 무시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개인의 취향은 타입으로부터 나오고 그 타입 자체를 가지고 제어를 해줘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현명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요. 동적에서 정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어떤 가상함수로부터 상속받는 거는 결국은 개인의 취향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냉장고 안에다가 일반적으로 뭘 집어넣을 수 없냐면 큰 코끼리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상함수로는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속받아서 가상함수로 다 하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큰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개인의 취향을 다 없애버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코끼리는 코끼리고 냉장고는 냉장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타입 자체가 컨테이너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이제 메타 프로그램 가면 타입 컨테이너라는 게 실제 등장을 해요. 여러 가지 타입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묶어주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얘는 이제 버라이언트를 통해서 그거를 구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무슨 의미인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여기서 내용은 마무리 짓게요.